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일단 불철주야 계속 달려왔어요. 4년째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삼성전자랑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떠들어 왔는데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신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 잘 하시고, 지금 개미들 보니까 도망간다고 바쁜 것 같아요. 도망간다고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하는 개미들도 있을 테고, 뭐 본전치기도 많을 테고, 지긋지긋 해가지고 다시는 보지 말자 팔만전자 하면서 무작정 지금 팔고 있는 개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파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겪어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그래요. 본전을 빨리 회복하고 싶고, 그 지긋지긋한 그 악몽의 시간을 떠올리기가 싫으니까 일단은 올랐을 때 팔고 보자는 겁니다. 그런 개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단은 드디어 8만전자를 달성을 했어요. 26일 날 장중에 8만 원이죠. 8만 원을 넘어섰죠. 넘어서가지고 28일에 종가 기준으로, 또 29일에는 82,400원까지 올라 82,400원까지 오르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8만 전자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고요. 21년 12월 28일 이후 2년 3개월 만에 삼성전자는 8만 전자 명예를 회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 야, 2년 3개월이 뭐냐? 도대체 2년 3개월. 8만 전자 들어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여러분, 1년도 지긋지긋한데 2년이면은 막 미치죠. 이 기다리고 버티는 분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던 20년하고 21년 삼성전자를 40조 원 넘게 사들였던 개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는 겁니다. 재미없으니까. 2년 넘는 동안에 그 파란불이 켜져 있어서 파란불. 요즘 그래서 파란색 보기도 싫어요. 지금 파란불 하도 많이 보니까. 이 빨간불을 봐야 하는데 이 빨간불은 보이지 않고 거기서 파란불만 보이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하여튼 삼성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3월 한 달 동안 4조 원 넘는 물량을 내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 그 주가가 8만전자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개미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내던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총 4조 7,489억. 야, 많이 팔았다. 4조 7,48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애들이 1조 7,969억이고, 외국인이 2조 9,708억 정도 이제 사들인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이제 보인 셈입니다. 사실 올해 개미들은 삼성을 두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1월에 1조 1989억 정도, 2월에는 4,438억 정도 막 사들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죠.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 후발주자로 여겨지던 삼성전자가 이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커지는 등 호재가 잇따르다 보니까 개미들은 180도 뒤바뀐 모습을 이제 보여온 거죠. 개미들이 발빠르게 삼성전자를 팔아치운 것은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이 바닥을 찍고요. 상승세를 보일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미들이 국내 주식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사들였던 시기가 20년하고 21년입니다. 그때 개미들 많이 샀어요. 8만전자 간다, 막 9만전자 간다 희망을 갖고 갔는데 그때 막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나 생겼고요. 하지만 처참했어. 생각한 대로 올라가진 않았고 계속 횡보하고 빠졌죠. 진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2년 동안 개미들은 코스피를 113조 3,928억 정도 막 사들였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가 40조예요. 40조 8,190억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오를 11조 한 2,018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 순매수액 절반이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들인 것은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다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IT 수요 둔화의 여파로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한때 5만 원대까지 이제 추락을 하는 거죠. 이후에 엔비디아가 그 쏘아올린 AI 반도체 열풍에서도 삼성은 소외된 모습을 보입니다. 소외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접 HBM을 그 납품하는 그 하이닉스와 관련 밸류체인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삼성은 좀처럼 오르지가 않아. 본격적으로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나온다는 거지. 위기론까지 번져요.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 삼성전자 주주들은 큰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은 8만 원까지 주가가 오르자마자 적극적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 시장의 눈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 넘지 못했던 그 10만 원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10만 원의 벽을 뚫을 수 있느냐, 뚫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 증권가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3월 들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올린 증권사도 5곳이나 있어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가 추정치도 지난달 32조 한 429억에서 최근에는 33조 3,553억 원으로 반등을 했어요. 증권가에서는 HBM 제품 격차를 줄이면서 일반 메모리 수요 증가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고 있고 봄이 온다, 봄이 오는 소리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 학계에서도 추후 반도체 업황의 판도가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쓴 반도체 전문가 그 성균관대 교수가 있는데 그 간담회에서 그래요. 추후 AI 반도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을 했습니다. 결론은 추후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엔비디아나 HBM 독점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AI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기능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칩은 없어서 DRAM 등 다양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랑 네이버가 발표한 마하1이라는 그 AI 가습기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이 칩에 HBM이 아니라 저전력 DDR5 DRAM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서 HBM에 쏠린 관심이 점차 줄다 보니 DRAM과의 가격 차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DRAM의 그 제조업체들한테는 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AI가 촉발한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 변화의 폭이 점점 커지는 양상입니다. 추후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고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도 산업의 판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좋아질 것 같아요. 가는데 문제는 개미들이 많이 판다는 거. 하여튼 인내심 부족한 개미들도 있을 테고 지금 빨리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개미도 있을 테고 다양한 개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